안녕하십니까. 퍼주기 경쟁의 끝은 국가 부도입니다. 국가 부도가 나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 한 분이 보내주신 폼프리 포사 이야기입니다. 동화 작가인 폼프리 포사는 복지 서비스의 보호를 받고 걱정 없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날로 국가의 공공복지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져 가면서 세수입이 필요하게 되니까 세금 부담이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작가 폼프리 포사는 작품 수입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자 글을 쓸 의욕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얼마 있다가 누진 소득세율까지 적용돼 수입의 102%를 세금으로 뜯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글 쓰는 것을 그만두고 생활보호금만 받고 살았답니다. 식물처럼 사는 인간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자기의 장례를 위해 아껴두었던 5,000크론에 맞아 세금으로 걷어가자 그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쇠망치를 사들고 5,000크론을 되찾기 위해 금고를 부수러 나섭니다. 이처럼 복지국가의 과보호로 세상 살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사는 식물인간을 폼프리 포사라고 합니다. 이 폼프리 포사 현상은 1985년 전후해서 유럽 복지국가였던 노르웨이, 스웨덴 등지에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폼프리 포사라는 말은 스웨덴의 여류 작가가 쓴 폼프리 포사 인 모니스마니엔이라는 풍자 소설을 발표하면서 나왔습니다. 내게 아무리 복지 혜택이 돌아온다고 해도 번 돈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뜯긴다면 일할 의욕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세금이 절반을 넘어서면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것이 복지 심리학의 상식이라고 합니다. 애써 일해서 세금을 무는 것보다는 파산해서 생활보호를 받는 편이 낫다며 기업가는 기업에서, 학자는 학문에서, 예술가는 예술 창작에서 모두 의욕을 잃고 자신들이 하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게을러지고 동물적 쾌락만 추구하면서 성이 문란해집니다. 그러면 가족이 급격히 해체돼 갑니다. 이것이 삐뚤어진 것이 복지고 포퓰리즘의 폐해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 분위기가 이완돼 가정의 해체를 가져온 북유럽병, 영국병, 프랑스병 이런 것들은 모두 세금을 많이 걷어 많이 쓰는 정부, expensive government의 지나친 포퓰리즘에서 일어난 병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세금을 조금 걷어 과보호를 지향하고 근로의욕을 북돋우는 정부, 칩 가버먼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해서 이끌던 정책 가운데 하나도 칩 가버먼트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난달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총선은 미래를 위협하는 두 가지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심각한 분열 현상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 재정의 뚝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현재 국제정치 상황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이 힘을 한데 모아도 어려울 판인데 분열이 심각하다는 것은 앞날을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 좋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는데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돈을 푸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 정권 사람들은 몰라서 못했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이 거덜나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애국심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앞으로의 선거는 돈 퍼주기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돈 퍼주는 선심은 대통령과 여당만 결심하면 집권 세력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때마다 세금 퍼주기, 또 퍼주기, 그러다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처해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된 것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비효율적인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2010년 그리스가 국가 부도로 무너졌을 때 아테네 대학의 하치스 교수가 한 말입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그리스는 일본보다 우량한 국가였습니다. 1981년 사회당이 과도한 복지 정책을 남발하면서 정권을 잡으니까 그 뒤에 다른 정당도 모두 퍼주기 경쟁에 나서면서 나라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때 한국 술집에서 젊고 예쁜 파란 눈의 백인 여성 종업원들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여성들이었습니다. 1990년대 국가부도를 맞은 러시아는 인구의 40%가 거지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강도와 소매치기가 들끓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세계 각국의 활락가로 팔려나갔습니다. 퍼주기 경쟁의 끝은 국가 부도입니다. 국가가 부도나게 되면 가장 고통받게 되는 계층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대에 아르헨티나는 식량난을 견디다 못한 빈곤층이 쥐까지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의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끼리만 남아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얘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고령화, 가계부채, 정부 규제, 높은 인건비 등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절대 좋아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반기업 정책이 더 강화되고 여기에 재정까지 바닥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전문가들 가운데는 코로나 재앙 뒤에 국민에게 닥칠 경제 재앙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퓰리즘 재미에 푹 빠진 정부는 또 다른 포퓰리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리만큼 어리숙한 국민들의 몽롱한 의식은 달콤한 복지 심리에 빠져서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사는 식물, 폼프리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퍼주기 경쟁의 끝은 국가 부도입니다. 국가가 부도나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